4장은 흡수 물질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 분석 방법과 원칙을 설명합니다. 예시는 컴플리트 이즈에서 흡수 및 몇 가지 관련 고급 기능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4장은 6개의 동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판의 광학상수는 방막을 모델링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결정 실리콘과 같은 일부 물질은 광학상수가 잘 알려져 있으며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유리 및 금속과 같은 다른 물질의 광학상수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판의 광학상수를 결정하기 위해 코팅이 되지 않은 기판을 먼저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리 기판은 3-4 섹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금속 기판에 대해 설명합니다. 불투명 금속 방막으로 입혀진 모든 재료는 광학적으로 벌크 금속 기판과 동일합니다. 빛이 금속 뒷면에 도달하기 전에 흡수 및 반사되어 디텍터로 들어갈 경우 그 방막은 불투명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금속에서 약 100나노미터 이하에서 발생합니다. 이 섹션의 예시는 불투명한 금속 방막으로 입혀진 유리 또는 실리콘 기판입니다. 먼저 허위 광학상수 수도 옵티컬 칸스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원 분광기에서 단일 반사만 감지될 경우 측정된 SA 데이터에서 시료의 광학상수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원 평광법 파라미터인 푸사이 및 델타는 물질의 광학상수 M 및 K로 변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식에서 세타는 입사각이고 로는 이전 섹션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의 광학 특성으로 얻어진 SA 데이터를 위의 식으로 직접 변하는 모든 가정이 충족될 경우에만 정량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시료의 산화물, 표면 거칠기 또는 기타 방막이나 오버레이어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가정은 거의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적 변환에서 파생된 광학상수를 허위 광학상수라는 용어로 기술합니다. 괄호는 허위 광학상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실험로 데이터는 위의 시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방막이 있을 때 허위 광학상수와 실제 물질의 광학상수 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컴플리트 이즈는 기본적으로 허위 광학상수를 숨깁니다. 허위 광학상수를 보려면 이 옵션을 켜야 합니다. 옵션즈, 컨피그레이션 컨트롤즈, 에디트 컨피그레이션을 클릭하여 다이얼로그 상자를 엽니다. 쇼 어드밴스드 컴피 옵션즈 상자를 클릭하여 제너럴 섹션을 확장합니다. 목록에서 디스플레이 수도 트랜스폼즈를 찾아 파라미터온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완료되면 클로즈를 클릭하십시오.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컴플리트 이즈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한 후 그래프 위의 데이터 메뉴에서 수도 트랜스폼즈 옵션을 선택하여 현재 데이터의 허위 광학상수, 수도 M 및 수도 K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허위 광학상수 관점에서 데이터를 보는 것은 벌크 시료 분석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 광학상수는 데이터에 다중 반사가 있을 경우 실제 광학상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료의 표면에 레이어가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니켈 서브스트레이트 예시 데이터 파일을 열고 허위 광학상수를 확인해 보십시오. 수도 M 및 수도 K는 각 각도에서 동일합니다. 니켈 레이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각 표면에서 단일 반사만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허위 광학상수, 수도 옵티컬 칸스턴트는 실제 광학상수와 동일합니다. 이 기판에 올라간 코팅 방막을 분석하기 위해 기판에 광학상수가 포함된 매터리얼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모델링을 선행해야 합니다. 웨이브랭스 바이 웨이브랭스 레이어와 비스플라인 레이어, 이 두 가지 레이어 유형을 사용하여 이 개념을 시연합니다. 니켈 서브스트레이트 예시 데이터 파일을 엽니다. 어널리시스, 모델, 클리어를 클릭하여 모델 패널을 클리어합니다. 비어있는 시작 모델에서 난을 클릭하여 기판에 대한 매터리얼 파일을 불러옵니다. 라이브러리 탭의 어드밴스드 폴더에서 웨이브랭스 바이 웨이브랭스 파일을 선택하고 오픈을 클릭합니다. 웨이브랭스 바이 웨이브랭스 레이어를 모델에 로드한 후 플러스 기호를 클릭하여 레이어를 확장하십시오. 그림은 위와 같습니다. 웨이브랭스 바이 웨이브랭스 레이어의 기본 시작값은 N이 1.5이고 K는 0입니다. 금속은 항상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값은 금속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시작값은 피팅 알고리즘이 올바른 결과를 찾는 데 중요합니다.
물질의 예상값에 가까운 시작 광학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N 및 K의 초기값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위 광학상수를 초기값의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N이 3, K가 5를 초기값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 N 범위는 1에서 5, 그리고 수도 K 범위는 2에서 8입니다. 시작값을 정하는 더 확실한 방법은 시작 매터리얼 파일을 웨이브랭스 바이 웨이브랭스 레이어에 로드하는 방법입니다. 스타팅 MAT 난을 클릭하고 라이브러리 탭의 메탈 폴더에서 ni.malt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럴 경우 웨이브랭스 바이 웨이브랭스 레이어의 각 파장에서 시작값으로 펠릭스 핸드북 오브 옵티컬 컨스턴츠 오브 솔리즈의 니켈 값이 입력됩니다. 금속 광학상수는 그 출처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며 다수의 참조 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팔릭 핸드북은 광학상수가 불연속적일 수도 있습니다. 컴플리트 이즈 라이브러리에는 많은 금속의 매터리얼 파일이 있지만 이는 사용자의 금속 물질을 대표하기보다는 시작 파일로 활용되는 것이 유익합니다. 스타팅 MLT는 NI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시작 광학상수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과 같은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니켈 값이 실험 데이터와 얼마나 밀접하게 일치하는지 보려면 제너레이트를 클릭하십시오. 모델의 제너레이트 데이터는 팔릭의 광학상수가 측정된 샘플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제 핏을 클릭하십시오. 웨이브랭스 바이 웨이브랭스 레이어는 NK가 실험 데이터와 가장 잘 일치하도록 각 파장에 따라 독립적으로 변합니다. 웨이브랭스 바이 웨이브랭스 레이어는 인접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각 파장을 독립적으로 피팅합니다. 그림과 같이 데이터에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웨이브랭스 바이 웨이브랭스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광학상수를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이 광학상수는 이 물질의 참조 매터리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광학상수 저장 방법은 다음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광학상수 그래프를 그래프 스크래치 패드에 복사합니다. 피팅 결과 시각적으로 모델 제너레이트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가 잘 일치하고 MSE가 낮습니다. 광학상수 모양은 IR 쪽으로 흡수가 증가하며 이것은 금속의 일반적입니다. 광학상수 노이즈는 각 파장을 독립적으로 피팅하는 웨이브랭스 바이 웨이브랭스 레이어의 직접적인 결과로 데이터 노이즈가 그대로 묻어난 것입니다. 웨이브랭스 바이 웨이브랭스 레이어는 간단한 기판 예시에서 잘 작동되지만 광학상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인접 파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모든 노이즈는 최종 광학상수의 노이즈를 생성합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비스플라인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델 패널에서 기존 모델을 지우십시오. 서브스트레이트는 난을 클릭하고 라이브러리 탭의 베이지 폴더에서 비스플라인 레이어를 선택하여 불러옵니다. 비스플라인 레이어를 모델에 지정한 후 플러스 기호를 클릭하여 레이어를 확장합니다. 비스플라인 레이어에는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러 하위 섹션이 있습니다. 플러스 노즈 부분을 확장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레솔루션을 0.1 일렉트릭 볼트로 설정합니다. 스타팅 MLT는 난을 클릭하고 이전 부분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ni.mlt 파일을 불러옵니다. 비스플라인 레이어는 광자 에너지가 균등하게 배치된 일련의 제어점을 사용하여 광학상수 대파장을 지정합니다. 제어점의 대략적인 간격은 해상도에 의해 제어됩니다. 시작 매터리얼이 지정되면 제어점들이 시작 매터리얼 파일에 즉시 맞추어지게 됩니다. 시작 매터리얼 파일이 측정된 시료와 같을 필요는 없지만 비슷한 값을 가진 시작 매터리얼을 선택하면 피팅 알고리즘이 올바른 솔루션을 찾을 확률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속 기판의 경우 아무 금속 매터리얼을 시작값을 사용하여도 일반적으로 충분히 가깝습니다. 제너레이트를 클릭하여 시작 비스플라인 값이 실험 데이터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핏을 클릭하십시오. 알고리즘은 위 그림에 표시된 결과로 빠르게 수렴됩니다. 광학상수를 보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비스플라인을 클릭하고 그래프 레이어 옵티컬 컨스턴츠를 선택합니다. 스플라인 제어점들을 보려면 비스플라인 레이어에서 드로우 노드 그래프를 클릭하십시오. 피팅 결과 모델 제너레이트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 간의 시각적 일치가 합리적이고 MSE가 낮습니다. 광학상수는 IR 쪽으로 흡수가 증가하므로 금속의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광학상수 그래프를 그래프 스크래치 패드에 복사하십시오.
다음 그래프 스크래치 패드를 열고 비스플라인 및 웨이브랭스 바이 웨이브랭스 레이어 결과를 비교합니다. 비스플라인 결과는 웨이브랭스 바이 웨이브랭스 레이어와 달리 매끄럽고 연속적이며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세이브를 클릭하여 니켈 광학 상수를 저장합니다. 세이브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세이브 레이어 옵티컬 컨스턴트 다이얼로그 상자가 열립니다. 먼저 세이브 타입 패널에서 태블레이트를 클릭합니다. 다음 서브스트레이트 레이어를 클릭하십시오. 파일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면 각 측정된 파장으로 표로 만들어진 N 및 K 값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됩니다. 참고로 레이어의 세이브는 모델 패널의 세이브 버튼과 다릅니다. 레이어의 세이브는 광학상수를 매터리얼 파일로 저장하는 반면 모델 패널의 세이브 버튼은 레이어로 구성된 모델 구조와 모델 픽 또는 어더 옵션으로 구성된 모델 파일을 저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레이어를 클릭하고 세이브 레이어, 옵티컬 컨스턴트를 선택하여 레이어 광학상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컴플리트 이즈는 광학상수를 저장하는 방법을 물을 것입니다. 비스플라인의 경우 픽스드 비스플라인, 에디터블 비스플라인 또는 M 및 K 값을 표로 만든 목록으로 저장하는 태블레이티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모델로 시료를 분석한 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니켈 기판을 추가로 측정할 경우 지금 만들어진 모델을 바로 사용하면 분석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두 가지 설정을 추가하여 수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스플라인 레이어의 스타팅 MAT를 방금 저장한 금속 광학상수로 바꿉니다. 두 번째, 핏 옵션즈를 확장하고 인크루드 디라이브드 퍼레미터즈를 ON으로 설정합니다. 서브스트레이트에 M 및 K를 파생 파라미터로 추가합니다. 이것은 피팅 결과에 지정된 파장에서의 M 및 K 값을 표시합니다. 완료되면 모델 패널의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모델을 메탈 서브스트레이트로 저장합니다. 다음 예시에서 이 모델을 사용할 것입니다.